기사 품질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선정성 증가, 유사 언론 행위 이런 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개정 목적에 딱 들어맞는 행위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종편 폐지하자는 것이 그다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면 종편을 폐지해야 되는 방향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행정행위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문법 개정령의 이제 수단과 통제의 적합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보면 과연 5명으로 증언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 기사의 품질이 제고되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 언론행위 등이 개선된다는 경험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인 미디어 시대에 1인 미디어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와 정부가 표면적 목적으로 내세운 그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 정부 여당이 이번 신문법 개정령을 두고 내세우는 그런 개정 목적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그 개정령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허위에 찬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신문법 개정령의 그런 목적은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맡겨야 할 부분이고 그럼으로써 저질 언론은 자연 도태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간섭하거나 통제할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도 이러한 사전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언론의 자유인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리고 문제가 되면 청소년에 대한 유해라든가 선정성 그리고 저질성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통제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후 통제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유익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영세 언론은 이렇게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지원해서 1년에 1억씩 준다든가 40년 넘은 대잠수한 초계기 이런 거 사지 말고 이런 언론에다 1년에 한 3억씩 주면 얼마나 자기들 말로도 얼마나 좋은 기사를 양산해 내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열악한 영세의 언론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설립을 못하게 이렇게 사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메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우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등록 강화는 과도한 사전 통제로 언론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 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통제 원칙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 원칙을 이렇게 해석해서 끄집어 보면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의 원칙에도 반하고 단순한 추측만으로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사후 통제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절대로 정부 여당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취소 또는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는 여론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법률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따져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부 여당, 집권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논쟁의 시도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신문법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시도할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념 논제, 한편으로는 상대방,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쪽을 저질로 몰아붙여가고 자기 지지층은 여론을 결집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 어떻게 보면 사실 부정선거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론으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정부 여당이 스스로 이걸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으면